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비 지원 부트캠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트캠프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고 반대로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 뒤 구체적으로 유명 부트캠프들의 특징과 후기들을 비교해보고 왜 특정 부트캠프들이 유독 더 욕을 많이 먹는지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트캠프들을 추천하는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중립을 지키면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임은 참고하시면서 부트캠프를 선택하는데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 저는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패스트 캠퍼스 메가바이트 스쿨의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코스, 또 코드 스테이츠의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코스, 앨리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트랙, 멀티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채용 연계 풀스택 개발자 취업 캠프, 이렇게 네 가지의 가장 유명한 부트캠프들의 공식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들을 비교했을 때의 공통점은 4개월에서 7개월의 꽤나 긴 과정, 그리고 대부분 온오프라인을 둘 다 제공한다고 하는데 강의는 대부분 온라인이고 프로젝트는 오프라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원래는 800에서 1000만원 정도이지만 K 디지털 트레이닝을 처음 받는 분들은 무료이고 교육 내용을 80% 이상 수료하면 훈련 장려금을 최대 31만 6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부트캠프들의 정원은 100명에서 300명 사이로 꽤나 대규모 강의입니다. 교육 방식은 대부분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 질문이 있으면 슬랙이나 디스코드를 통해서 질문을 올리고 실시간 답변을 해준다고 하지만 실시간의 정의는 약간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상주하면서 기다리진 않을 것 같고 담당 강사님들이 틈틈이 보고 답변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의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패스트 캠퍼스는 하루에 2시간만 강의를 듣고 나머지는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이걸 장점으로 여기는 분들은 배운 걸 실습할 시간이 많아서 좋다고 하시고 단점으로 여기시는 분들은 비싼 돈 냈는데 왜 강의를 2시간만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멀티캠퍼스는 고등학교 때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실시간 강의가 쭉 이어진다고 하고 이거는 패스트 캠퍼스와 반대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걸 배워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과 너무 이론만 배우고 실습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수강생의 입장에서 한번 봤는데 이 공식적인 내용만 봐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부트캠프들이 실시간 Q&A가 가능하다, 현업 멘토가 있다, 자율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취업이 될 때까지 보장한다, 95% 이상 취업이 됐다 하는 화려한 얘기들이 가득한데 이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트캠프들이 이 화려한 것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 곳에서 시작을 하면 나머지에서 다 따라하고 벤치마킹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달랐던 게 있다면 멀티캠퍼스였는데 이 공식적인 내용만 보면 멀티캠퍼스는 아쉬울 정도로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채용 연계를 한다곤 하지만 생각보다 별 내용이 없어서 오히려 멀티캠퍼스는 가면 안 되나? 패스트 캠퍼스, 코드 스테이츠 혹은 앨리스로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식 자료는 아무래도 홍보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대로 믿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도 그냥 후기들을 찾아보기로 했고 각 부트캠프별로 최소 10개에서 30개 정도의 후기를 보면서 특징들을 뽑아봤습니다. 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 우선 장점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커리큘럼을 제공해서 좋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트캠프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또 어떤 걸 더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길이 취업할 확률이 가장 높은지 그 길을 잡아주는 게 부트캠프의 전부입니다. 부트캠프는 말 그대로 신병훈련소라는 뜻이기 때문에 신병을 훈련해서 어느 부대로든 배치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전부입니다.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첫 단추를 보다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끼워줄 수 있는 게 부트캠프이다. 그런 후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연봉 3천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기에 좋다. 온라인 스터디방을 만들어서 캠을 켜놓고 공부하면 집에서도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자율학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페어 프로그래밍,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도와주며 많이 배워서 좋았다. 라는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첫 단추일 뿐이지 전문가가 되긴 어렵다. 빡세게 따라갈 자신 있으면 해라. 쓸데없는 과목도 많아서 모든 강의를 다 들으려고 하면 힘들다. 좋은 강사가 많지 않고 강사들은 취업이라는 큰 그림보다는 자기가 아는 분야 하나만 커리큘럼 따라서 강의한다. 무료 교육이다 보니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다. 라는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장점과 단점들에 대한 후기를 한번 종합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부트캠프만 하면 갑자기 슈퍼 에이스 개발자가 될 것처럼 광고하지만 현실은 중소기업 취업이 가능한 정도이고 그마저도 따라가기가 엄청 빡센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터디와 페어 프로그래밍 등 학습 환경을 제공하지만 결국 공부와 취업 준비의 대부분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또 좋은 강사와 좋은 팀원을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게 어떤 면에선 가장 큰 맹점입니다.
장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뽑기 운이기 때문에 특정 부트캠프가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후기들 중에는 무료 기초 강의를 한번 듣고 와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간혹 가다가는 K-디지털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서 프로젝트만 하는 부트캠프를 또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 개발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3개월 혹은 6개월 만에 슈퍼 에이스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4년 혹은 6년을 공부한 건데 3개월 안에 평범한 개발자만 될 수 있어도 사실은 좋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더 공부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 부트캠프별로 특징과 후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패스트 캠퍼스부터 분석을 해보면 모든 후기들을 놓고 봤을 때 부정적인 후기와 긍정적인 후기의 비율이 약 8대2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후기가 많은 거죠. 이걸 갖고 패스트 캠퍼스 별로다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다른 강의들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부정적인 후기가 많다 정도로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공통적이었던 것 몇 가지만 찝어보면, 첫 번째는 너무 초급부터 고급까지 내용을 전부 넣었다. 그래서 완전 초보에게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두 번째는 수업 내용을 직접 개발할 정도로 하려면 무조건 독학이 필요하다. 반대로 말해서 수업만 듣고 있는다고 해서 개발자가 될 수는 없다. 세 번째는 커리큘럼이 너무 유동적이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가 자주 바뀐다든지 혹은 강사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바뀐다든지 이런 내용이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커리어 매니저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보장되는 건 없었고 내가 잘해야지만 취업할 수 있었다. 이런 후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코드 스테이치인데, 코드 스테이치도 부정적인 후기와 긍정적인 후기의 비율이 패스트 캠퍼스랑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장점들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직접 검색하고 고민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좋았다. 다른 말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좋았다.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자체 문제풀이 시스템인 코플릿이 좋았다. 또 세 번째는 페어 프로그래밍이 도움이 많이 됐다 라는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페어 프로그래밍도 내가 누구랑 짝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매우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단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프로젝트 중간에 팀원이 하차했을 때 대처가 미흡했다. 두 번째는 교육자료의 수준이 강사마다 너무 다른데 어떤 강사님들은 줄글로만 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또 오타가 너무 많았다. 세 번째는 오피스아워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배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정작 가보니 수료생들이 와서 대답을 해줬다. 그러면 이 수료생들은 누구냐? 이전 기수들 중에서 아직 취업이 안 된 분들이 후배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취업이 안 돼서 코드 스테이치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걸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함정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취업하신 분들도 각 기업에서 제공하는 취업 통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95%가 취업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이분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코드 스테이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수강생들은 이게 90%냐 80%냐 95%냐 그 숫자에 보고 혹하지 그분들이 실제로 어디 합격했는지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코드 스테이치만 이렇게 통계를 조작한다 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통계가 얼마든지 조작될 수는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적 긍정적인 후기가 많았던 앨리스와 멀티캠퍼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둘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후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앨리스는 거의 다 긍정적인 후기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은 패스트 캠퍼스나 코드 스테이지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후기의 개수가 부족했습니다. 즉 모수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긍정적인 게 많았던 건지 혹은 그냥 정말 만족했던 사람들만 후기를 썼던 건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리뷰들을 보면서 약간 찜찜했던 건 뭐냐면 대부분이 매우 정제된 리뷰였습니다. 패스트 캠퍼스나 코드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쓰신 분들도 많았고 너무 좋아서 쓰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뭔가 앨리스의 후기들을 봤을 때는 누군가 틀을 다 짜준 것 같고 어떤 양식에 맞춰서 후기가 작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내부 사정은 전혀 모르지만 마치 후기 이벤트를 할 때처럼 정해진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들에 따라서 자기소개를 하고 자기는 어떻게 코딩 교육을 시작했고 이런 큰 틀이 짜여져 있는 것 같았고 제목들도 되게 유사했던 게 약간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후기가 많긴 했지만 이걸 갖고 무조건 앨리스가 더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섣부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후기들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제목은 풀스택 강의라고 하지만 사실 프론트엔드에 훨씬 더 가깝다. 그리고 채용 공고를 잘 전달해주고 매칭을 잘 해줘서 취업에 도움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완전히 상반되게 기업 매칭이 활발하지 않았고 그냥 취업 박람회 딱 한 번 해주고 그게 다였다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후기들이 진짜 객관적인 후기들이 맞는지 그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의심이 됐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 캠퍼스는 앨리스보다도 후기가 적었습니다. 제가 그 공식 자료를 봐도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패스트 캠퍼스나 코드 스테이츠나 앨리스처럼 화려한 걸 제공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굳이 멀티 캠퍼스를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후기들에서 두 가지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강을 들어야 해서 강제성이 있어서 좋았다. 또 두 번째는 공부 순서와 취업을 위한 가이드를 잘 제공해서 좋았다.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쯤 오면은 부트캠프를 듣는 게 맞나? 하는 질문이 들 겁니다. 물론 이 후기들의 말도 너무나 타당하고 이 문제점들은 각 회사들에서 발전시켜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전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트캠프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취업할 확률이 가장 높은 길을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딜 갈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특히나 그 중에서도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고 본인이 구글링하고 알아볼 의지가 적은 분이라면 저는 그냥 부트캠프를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이라도 프로그래밍 분야를 찾아보면서 나는 웹 개발을 해야겠다, 혹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해야겠다 정할 수 있으면 그런 단과 과목을 듣는 게 시간도 돈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알아볼 수 있고 내가 알아본 걸 가지고 혼자서 공부하기가 쉽다면,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시다면 굳이 부트캠프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걸 혼자 알아가자니 너무 막막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서 강제성이 필요하다면 학원과 동료들이라는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부트캠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강사와 동료들에 따라서 오히려 더 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막상 가봤더니 30만원 받으려고 수업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내 조언이 되거나 나와 함께 짝이 돼서 페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면 진짜 어렵겠죠. 그래서 부트캠프만 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라는 기대치를 갖고 가면 무조건 실망할 거지만, 어느 정도 기대치를 낮추시고 가면 이러한 강의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패스트 캠퍼스와 코드 스테이츠는 왜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앨리스나 멀티 캠퍼스라고 해서 대단히 더 좋은 커리큘럼이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강사가 매번 바뀌고 동료들을 선택할 수 없다면 강의의 질이 유동적이라는 건 어떤 부트캠프나 동일합니다. 근데 왜 유독 패스트 캠퍼스나 코드 스테이츠가 욕을 먹을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도하게 기대치를 높인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트캠프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 그리고 본인의 주 전공에서 취업이 어려웠던 분들이 취업 보장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와보니까 커리어 매니저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 취업 박람회도 한 번밖에 안 하고 강의는 강의대로 불만족스럽고, 이러다 보니 여러모로 불만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어떤 부트캠프도 무조건적 보장은 할 수 없을 거고 처음부터 그래주길 기대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광고가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나는 6개월 앉아만 있으면 부트캠프에서 알아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슈퍼 에이스를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환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개를 총 비교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겪게 될 서비스의 품질은 모두 다 가변적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다만 누구는 광고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고, 누구는 별다른 광고를 많이 안 하니까 욕을 덜 먹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부트캠프는 어디냐? 이걸 고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기수마다도 품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앨리스와 멀티캠퍼스 중 고를 것 같습니다. 이들도 강의 내용이 아주 가변적이겠지만 우선 멀티캠퍼스는 공고만 봐도 아주 소박합니다. 패스트캠퍼스나 코드 스테이츠의 공고를 보다 멀캠을 보면 마치 건실한 시골 청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했지만, 많은 후기들을 보고 나니까 커리어 매니징이나 취업 연계가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걸로 봐서 결국 그 화려한 서비스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멀티캠퍼스는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 만큼 내실이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앨리스는 멀티캠퍼스와 코드 스테이츠에서 제공하는 비슷한 화려한 것들을 다 언급하긴 했지만 그에 비해 후기들이 긍정적인 편이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앨리스와 같이 일을 해보면서 느낀 건 개발자 중심의 조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대표님들이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시작한 개발자들이라는 점과 대부분의 서비스를 내부에서 직접 개발할 정도로 회사 자체가 개발 중심적이라서 마케팅과 수익 사업이라는 관점보다는 개발자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거라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료 광고 아니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경험한 걸 기반으로 추천을 드릴 뿐입니다. 물론 앨리스에서 뵀던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를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가끔은 그 퀄리티가 정말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강사 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내부 사정을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멀티캠퍼스가 조금 더 앞섰고 앨리스는 아직 다음 기술을 모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장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멀티캠퍼스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우선 무료 강의라도 먼저 들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유롭게 무료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강의가 끝날 때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결국 강사가 바뀌면 강의가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는 그 누구도 추천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망할 확률이 조금 더 낮다 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외에도 어떻게 하면 최악의 부트캠프를 피할 수 있는지 그 기준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만으로도 너무 길어져서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 준비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들 외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는 대로 제가 찾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트캠프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천할 만한 부트캠프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절대 가면 안 된다, 믿고 걸러야 하는 부트캠프가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들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